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16년 4월 11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간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26조 2천억 전쟁 추경, 매표 추경이죠. 매표 추경 예산안 국회 통과, 소득 하위 70%의 지원금 쏜다. 매표 추경 벌써 두 번째, 1년도 안 됐는데 두 번째. 잘한다. 고속심사, 소실보전, 나프타 수급 지원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지금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일본은 나프타 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못 구하고 있고요. 예, 우자가 최근에 3일 전에 확인한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나프타 구입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입이 하고 매입을 못한다 해야겠네. 아니다. 하여간 그래 되고요. 이거 뭐야, 국힘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피해 지원금을 지방선거용 매표 예산이라고 삭감 주장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예, 자칭 보수 간판 떼면 되고요. 자, 뭐 간단하게 고민도 합니다. 예, 이거는 매표 추경이다. 저래놓고 무슨 뭐 환율을 잡고 부동산을 잡고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아무리 쇼하고 구라를 쳐도요, 돈은 확실하게 계산은 확실하게 나옵니다. 넘어가가지고 통일교, 금품, 전재수, 불기소 결국에는 예상되는 대로 가네. 우짜가 어제 가지고 코멘트 했죠. 딜을 해가지고 이제 부산시장 후보로 토끼는 분위기다 해가지고 우짜가 추정을 했는데, 딱 맞게 딱 하루 만에 해가지고 불기소가 바로 뜨네요. 역시 K경찰. 아이고 뻔하죠. 까르띠에 수수 의심되나 수시효가 지나 역시나 예상대로 합수본 간판 내려놔 이거도. 공소시효 만료, 증거 부족 판단. 그렇지. 2천만 원 현금 수수. 이러면 강릉 저 들어간 사람 있죠. 강릉에 그 모씨. 예? 저뭐 통일교한테 돈 받을 때 들어갔던 거 그거하고요 전재수하고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거기 가지고 뭐게 다른 것 같아요? 건은 똑같은 건인데 판단이 서로 다르게 나온다. 대단하다 진짜. 강릉 모씨 우짜가 얘기는 안 합니다. 국힘의 국회의원이죠. 이거 임종성 김규하던 무혐의 잘 들어가래. 뭐야 그대 전재수 측 보좌관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 꼬리 자르네. 간단하게 코멘트 하면요, 자칭 보수 정권 때는요 거기다 처먹으면은 깜빵 들어가는 신용이라도 되는데, 자칭 진보는요 오히려 당당합니다. 나라가 국가라는 표현 안 합니다. 나라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 중국과 고위급 교류, 전략적 소통 강화, 세계평화. 세계평화의 역할을 한단다. 환장하겠다 진짜. 왕이 뭐 대만 문제 중국 넘어가고, 북중 중대 국제 주 북중 관계가 중대하다 이 말이지. 말가지고 협조를 강화한다. 개도국 공동이득에 개도국에 뭐 북한이 들어가냐 거기에? 이거 뭐 웃자는요 딴 건 없고요. 한국전 시즌 2 그거 뭐 걱정밖에 없습니다. 그거 걱정밖에 없습니다. 웃자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혹시라도 대만 쪽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요, 제2전선을 무조건 열어야 됩니다. 이거는 군사 쪽에서는 기본이고요. 제2전선 대만 건과 관련해서 제2전선을 여는데 가장 무조건 뭐 당첨 수준으로 지목되는 게 누구냐 하면 한반도입니다. 제가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금덩이 보시죠. 금덩이는 0.27% 하락해가지고 1온스에 4,750.26달러가 됐습니다. 네, 22평선 위에 있고요. 근데 상승이 조금 제한된다는 느낌이 들죠. 예, 그렇습니다. S&P 500하고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 백테스트 중이라고 자가 그냥 뭐 그렇게 말씀드리죠. 하여간에 뭐 금덩이 얘기하면서 S&P 500 등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증시 쪽은 지금 백테스트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뭐 와이코프 패턴으로 보면은 전형적인 뭐 아주 클래식한 교과서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은덩이로 넘어가시죠. 은덩이는 해가지고 1.13% 해가지고 상승했고, 금덩이와 달리 상승했고, 그래서 1온수에 76.17달러가 됐습니다. 예, 여기도 올라가는 게 좀 그렇습니다. 좀 더디게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하여간에 뭐 올랐으니까 뭐 장땡이죠. 예, 넘어가고요.
오만 6월물입니다. 원유 6월물 선물 해가지고 보면은 어제 가지고 마이너스 0.81% 하락해서 1배럴에 99.01달러가 됐습니다. 현물 시장 관련해서는 우짜가 해가지고 선물하고 현물하고 지금 얼마나 격차가 심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우짜가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달러인데스 보이죠? 달러인데스는 마이너스 0.15% 조금 더 빠져가지고 98.667입니다. 대단하다고 봅니다. 우짜계적으로 뭐 우짜든지 간에 이래 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것도 실력이라 봐야겠죠. 그런데 보시면 202평선 쭉 바닥 찍고 올라가는 분위기고 52평선은 202평선 위에 올라가서 크로스 났고요.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뭐 어떤 이 쇼가 날란지 상당히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원화 보시죠. 원화는 해가지고 0.77% 싸졌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0.15% 하락했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DB 좋아서 0.77% 싸졌다. 역시나 1480원을 갖다가 하루는 못 가네요. 하루를. 예. 1480원 밑으로 들어가는 게 하루는 못 갑니다. 1480원 위로 다시 복귀해 버려 가지고 1달러에 1485.65원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매표 추경 또 통과됐죠. 예, 어떻게 될런지 한번 보세요. 넘어가고요. 자, 에라입니다. 에라는 0.17%지. 0.17% 싸져가지고 뭐 이거는 뭐 달러 인덱스하고 뭐 비슷하게 됐네. 근데 달러 인덱스가 내려갔는데 여기 또 싸졌다 이게 되죠. 여기도 DB 쪼고 있다 이게 되는데 하여간에 1달러에 159.254엔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짜가 어제도 코멘트 했다시피 이번 4월 달에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아니구나.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시장의 움직임이다라고 뭐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우짜경적으로 봅니다. 엔화 차트 보면서 해가지고 또 일본 경제 데이터가 발표됐으니까 말씀드리죠. 일본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월에 2.1%인데 3월에 2.6%로 요거 많이 상승했고요. MOM 전월 대비를 했을 때 생산자 물가 지수가 2월에 0.1%인데 3월에 0.8%. 아따 이거는 뭐 억수로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습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말씀드렸죠. 2월달 데이터까지는 이제는 이란전 발발 이후에는 볼 필요가 없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3월 데이터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짜가 소개하는 건데 역시나 3월 데이터에서 껑충 뛰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란전 이후 비용 상승 압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게 3월 일본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가지고요. 내용은 해가지고 로이터 기사인데 중국 뭐 티폿 이거는 우짜가 해보서 며칠 말했냐 4월 9일인가 예 그저께 뉴스 모면서 우짜가 중국 티폿들이 중국 당국의 지시 뭐 지시를 하는데 사실상 명령이죠. 지시를 받아가지고 생산량 유지하라는 소리는 이 기름을 계속 사라 비싸더라도 기름을 계속 사라 이 소리죠. 예, 그래 지시를 받았다고 우짜가 뉴스를 소개해 드렸는데 로이터에서 관련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예, 중국의 티퍼, 그러니까 산둥성 독립 정유 업체들이죠. 이들이 이란 원유를 갖다가 사는데, 예, 프리미엄, 브렌트 대비해 프리미엄이 붙은 이것도 우짜가 소개해드렸죠. 이란 원유가 이미 브렌트유 대비 1달러에, 1배럴에 1달러 정도 프리미엄이 붙었다 했는데, 그 프리미엄 붙은 이란 원유를 갖다가 사고 있다. 이게 로이터 기사입니다. 자, 말씀드려보죠. 우짜가 이틀 전에 뉴스 모임에서 중국 산둥성 티폿들 그러니까 독립 정유업체들이 중국 당국부터 생산량 유지 지시를 받았다고 소개했는데 중국 산둥성 티폿 독립 정유업체들 우짜가 유성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산둥성에 있는 독립 정유업체들이 가지고 단지가 이래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들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브렌트유 대비 프리미엄을 내고 그러니까 돈을 더 주고 이란산 원유를 갖다가 구매 중이라는 로이터 기사입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위성 사진을 갖다가 하나 캡처했는데 위성 사진을 캡처했다고 막 그런 게 말이 맞나? 하여튼 위성 사진을 찍어라는 걸 갖다가 우짜가 해가지고 구글 어스에서 해가지고 캡처한 건데요. 산둥성 동부에 있는 독립 정유업체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름이 둥잉입니다. 둥잉시에 있는 최소 두 곳의 정유업체가 4월 둘째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브렌트유 대비 1배럴에 1.5에서 2달러의 프리미엄 우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1달러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었다는데 지금 현재 중국 업체가 사는 것만
1배럴에 1.5에서 2달러 프리미엄이 더 붙었습니다. 더 붙은 걸 차고 이걸 갖다가 이란산 경질유를 갖다가 프리미엄을 내고 해가지고 샀다 이게 됩니다. 참고로 이란전이 발발하기 전에는요, 중국의 이 이란산 원유 사는 건요 할인이 얼마였다? 기본빵으로 1배럴에 10달러 할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천지개벽 수준으로 그 이란산 원유가 억수로 비싸졌다는 소리죠. 예, 요래 됩니다. 지금 이래 되면 중국이 좀 그렇죠. 관련해서 웃자가 이란의 최대 약점이자 리스크는 중국이다라는 본 컨텐츠도 올리고 이랬는데요. 거기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란 원유 중 9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중국이 헐값으로 사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해당 본 컨텐츠 영상에서. 그런데 이게 이란전 터지고요. 희한하게 돼가지고 트럼프 덕분에 이란이 지급하는 기름을 갖다가 오히려 제값을 받고 그것도 브렌트유 대비해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그래서 현재 팔고 있다. 흥미진진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웃자가 또 어제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지금 이거 가지고 통박이 지금 뭐 트럼프는 지금 이란에 있는 에너지 인프라 같은 거 부대 가지고 그리고 카타르는 이란을 통해서 쓰리 쿠션으로 카타르는 장사를 못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헬륨 시장을 살짝 미국이 독점하는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우자가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이란 원유도 중국이 가지고 이제는 프리미엄을 더 주고 사고 있다.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또 중국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 또 발표됐습니다. 뭐 기사에 이거는 CNBC 저 차트인데 뭐 3년여 만에 처음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해가지고 포지티브 영역으로 돌아갔다. 예, 다시 되돌아갔다 이게 되죠. 한동안 계속해서 마이너스 네거티브 테리토리에 잠겨 있었는데 플러스 영역으로 다시 복귀했다 이게 됩니다. 아이고 이것도 의미심장하죠. 중국 말씀드려보면 중국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부터 말씀드립니다. CPI 인플레이션 데이터. 중국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월에 1.3%였는데요. 3월에 1%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MOM 전월 대비를 해서는 2월에 1%인데 3월에 마이너스 0.7%로 뭐 이것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2월에 마이너스 0.9%인데 YOY 기준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2월에 마이너스 0.9%인데 3월에 0.5%로 아이고 이게 뭡니까? 플러스 영역으로 또 반전됐다 해가지고 올라갔다 이게 되고요. 요거 올라간 게 언제 이후이다?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포지티브 영역 그러니까 플러스로 반전되었다라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긴 디플레이션 추세를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현재 이란전이 계속되면 중국은 드디어 인플레이션 쪽에 가지고 상승하는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디플레이션 탈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CPI는 내려간데 PPI가 올라갔다. 이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PPI 데이터가 아직 CPI 데이터, 중국의 CPI 데이터, 인플레이션에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소리가 되겠죠? 예, 요거 됩니다. 물론 중국의 경우 중국식 데이터 통계라고 해가지고 자주 얘기하는데 중국 데이터는 좀 믿을 게 좀 못 되니까 항상 보조 지표를 봐야 됩니다. 하여간에 마사지 대상에서 나온다는 거. 하여간에 PPI가 튀었는데 CPI는 내려갔다. 흥미진진하죠. 하여간에 관련해서 우자가 4월 8일 뉴스 보면서 중국에게 필요한 것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란전 때문에 어떻습니까?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에 걸려서 PPI가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다가 됩니다. 이거 중국에서 전혀 바라지 않는 형태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트럼프 업보입니다. 업보로 한다. 업적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자, 이란전 42일차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이란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는 미국이 테헤란이 제시한 10개 항을 수용하지 않는 한 이슬람마바드에서 열리는 미국과의 합의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럴 경우에도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사인을 하겠죠. 근데 사인을 갖다가 지가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이란 의회 부의장 알리
니크자드가 대신해서 대독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나저나 우짜가 보기에는 모주타바도 이제 모습을 보일 때가 충분히 된 것 같은데 영 아직도 그 모습을 안 보이네요. 하여튼 흥미진진하다라고 보고요. 계속해서 대독 발표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얼굴을 보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다음으로 말씀드리면 뭐 기사는 보시면 아시겠죠? 예, 기사는 보시면 뭐 로이터 기사인데 러시아 국적의 유조선이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통과했다. 예, 그래서 페르시아만 골프, 페르시아만 지역으로 해가지고 영역을 해가지고 들어갔다 이게 되죠. 예, 레어 패시저 이 됩니다. 말씀드려보면 2000년에 건조된 러시아 국적 VLCC 그러니까 초대형 유조선이죠. 이름이 아리메다호입니다. 아리메다호가 현지 시간으로 4월 9일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페르시아만에 들어갔고요. 목적지를 갖다가 하르그 섬으로 표시한 후 for order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항 대기 중이라고 해가지고 그 선박 데이터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박 데이터에 for order라고 해가지고 기항 대기 중이라고 문구가 뜬다는 거는 다음 기항지 다음에 기항할 곳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받지 못했을 때 이럴 때 자주 사용됩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이거 러시아 유조선이 갔으니까 우쩌가 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4월 4일 우쩌가 뉴스 모험에서 푸틴의 외교 정책 고문인 유리 우샤코프가 러시아 선박에게는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개방되어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걸 소개해 드렸는데 당시에 가지고 우짜가 뭐라 예상한다고 말씀입니까? 우샤코프의 발언은 러시아 유전 섀도우 플리트 약 1,000척에 달하는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송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게 만든다 라고 우짜가 이미 4월 4일 뉴스모험에서 코멘트 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러시아 물건이 아주 잘 팔리고 있다는 소식을 갖다가 또 뒤에 또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물건을 다 팔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조선이 텅텅 비잖아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가서 또 물건을 빼올 수도 있죠. 예, 그래 된다는 거 이렇게 아다리가 착착 맞아 돌아간다는 거 이렇게 뭐 업데이트 해 드립니다. 자, 넘어가지고 예, 미국, 이란, 오늘 파키스탄에서 종전협사 호르무즈 돌파하고 찾을까? 예, 돌파하고 찾을 일 없고요. 자, 간단하게 코멘트 해드립니다. 예, 이거는 결렬 안 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예, 하여간에 우짜가 보기에는 이거 호르무즈 해협 돌파고 그 재개방권이죠. 이거 돌파하고 찾을 가능성 없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꽤 빨리 열릴 거 아니요, 빨리 열리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구라치고 있는 겁니다. 핵무기 금지가 첫 번째 목표. 이러면은 협상될 일이 하나도 하나도 없습니다. 호르무즈는 공해 통행 주식수 내버려두지 않겠다. 말 이래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지금 그냥 엉망진창 만들어 놓겠다는 지금 계산밖에 없습니다. 우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꽤 빨리 열릴 것이다. 예, 열릴 그런 거는 없고요. 우짜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통박은 이미 다 우짜 기준에서 이미 다 확인됐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일단 뭐 대강하고 윤곽이 보였는데 뭐 이제는 뭐 까놓고 우짜가 확신 상태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트럼프 트위치를 했는 거 해가지고 일단 말씀드리죠. 이란이 doing a very poor job 해가지고 예, 뭐 해가지고 뭐 이거 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이걸 갖다가 통행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우리가 맺은 합의가 아니다. This is not the agreement we have. 우리가 맺은 합의가 아니다. 뭐 맺지도 않았는데 뭐 벌써부터 합의를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가 맺은 합의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이거 트위치를 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짜가 해가지고 얘기하려고 일부러 이걸 캡처했는데 자, 말씀드려 봅니다. 그냥 까놓고 말씀드립니다. 우짜가 까놓고 이제는 확신 상태이기 때문에 까놓고 말씀드립니다. 우짜계 쪽으로는 뭐 3월 한 셋째 주 들어가면서부터 계산은 다 나왔어요.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하니까 까놓고 얘기하는 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란이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하도록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지가 통행료 받고 어쩌고 하겠다 이렇게 하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지금 허용하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기 전까지 이란은요 20년 동안 제재 두들겨 맞고 경제난을 겪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정학적 레버리지를 이용한 협상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조차 사실 까놓고 말씀드려서 몰랐습니다. 이란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이
이란에 전수되면서 2026년 4월 현재 이란은 자신이 몰랐던 자신이 발견하지 못했던 이 협상력을 갖다가 발견했습니다. 뭐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지정학적 레버리지로 활용한 협상력 말이죠. 지난 수십 년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 적용되는 기본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양자택일이 되어서 모두에게 개방되거나 모두에게 폐쇄되거나 둘 중 하나 요 딱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알고 미리 대비한 페르시아만 국가로는 뭐가 있습니까?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따로 홍해하고 오만만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입구 쪽으로 뺀 국가 이 두 개가 누구죠?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 이 두 개밖에 없고요. 쿠웨이트 등은 이 지리적 한계로 인해 가지고 그 짓을 못하는 거고요. 하여간에 이걸 갖다가 호르무즈 해협이 도 아니면 뭐 즉 모두에게 폐쇄되거나 모두에게 개방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던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는 그에 대비를 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른바 영화에서 말하는 빌런에게는 통행료를 갖다가 지불하는 걸로 분위기가 가고 나머지 어떻겠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나머지 모두에게는 강압적인 환경이 강제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슬람마바드에서 뭐 협상한다 어쩌다 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 모든 것을 영원히 공식화하겠다고 현재 떠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란한테는 통행료, 나머지는 강압하는 거. 자,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폐쇄함으로써 이란 전쟁을 갖다가 세계화, 글로벌화했다 이게 되고요. 이는 글로벌 경제 여기에는 중국도 포함됩니다. 좀 전에 중국이 해가지고 중국의 산둥성 T4시 가지고 이제 프리미엄 주고 예전에는 오히려 브렌트 대비해가지고 10달러를 갖다가 할인받아 사던 걸 지금은 오히려 브렌트 대비해서 2달러를 더 프리미엄 돈을 더 주고 산다고 말씀드렸죠. 소개해드렸죠. 이는 글로벌 경제,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뭐가 이란전이 세계화된 게 말이죠.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묘하게도 이란의 석유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군사적 태세를 바꾸지 않았고요. 이란 석유 수입 차단이 이번 전쟁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게 누구의 판단인지는 알 수 없지만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기본적인 거잖아요. 돈 차단하는 거 이건 기본인데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그러지 않았다? 좀 고개가 갸웃하지 않습니까? 하여간에 우짜는 이란이 비대칭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도록 트럼프가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우짜견적으로 충분히 추정하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은 우짜든지 간에 모두에게 열려있거나 모두에게 닫혀 있어야 합니다. 또 관련해서 우짜가 시스펜 해가지고 예, 이거 뭐 프레지던트 뭐 트럼프 해가지고 if I have a choice 쭉 나와있죠. 예,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if it were up to me, I take the oil. 그러니까 I keep the oil 이쪽 돼 있죠. 요게 핵심 문구입니다. 요게 핵심 문구. 자, 이게 뭔 소리가 되느냐? 이게 부활절 날려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트럼프가 나라면 해가지고 석유를 가져갈 것이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이 말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못 가져가면은 똥 뿌리겠다는 소리가 되죠. 예, 이게 즉 이란 전쟁이 깨끗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의 솔직한 해가지고 답변이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앞으로 더 오랫동안 폐쇄될 것이라는 그 얘기를 갖다가 친절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공급 충격은요, 이제는 뭐 분기, 달 이게 아닙니다. 하루 단위 넘어가고요. 시간 단위로 공급 충격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 악화되고 있다는 거.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짜가 해가지고 좀 전에도 매표 추경해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재명 정권하고 더불어서 톡방 내는 거하고 달리 해가지고 지금 상황은 전혀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번에 가지고 러시아하고 이란 물량 해가지고 빠르게 감소 중이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볼테사 데이터고요. 우리가 뭐 자주 말씀드리는 그 볼테사입니다. 볼테사에 따르면 중동 공급 차질로 인해 가지고 공급량 글로벌 시장에 대한 원유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이거 보면 하이 리스크 크루드 해야 되죠. 이 하이 리스크가 뭡니까? 이거 보면은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생산되는
이 기름 원유의 경우에는 볼테사 기준에서는 하이 리스크 아주 고위험 원유다. 그리고 고위험 콘덴세이트다. 이 말이 되겠죠? 예,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고위험이냐? 이게 제재 대상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테사에 따르면 중동 공급 차질로 인해 공급량이 줄면서 고위험 원유와 고위험 콘덴세이트, 즉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산 원유 및 콘덴세이트의 전 세계 시장에 대한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고 볼테사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거 제가 좀 테크니컬하게 말씀드릴게요. 3월 말 기준, 2026년 3월 말 기준 해상 완충 물량이 뭐가 됐습니까? 해상 저장고, 즉 해상에다가 붕둥 띄워놓은 유조선에 있는 물량을 말하는 겁니다. 볼테사에서 그쪽에서는 또 용어를 갖다가 해상 완충 물량 해가지고 해상 버퍼 물량이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해상에 유조선에 짱 박아 놓은 그 물량이다 이게 됩니다. 이게 3월 말 기준으로 볼테사 데이터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이 물량이 2억 8천만 배럴로 추정되는데, 고위험 수출량이요 하루 평균 650만 배럴까지 증가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겁니다. 이게 증가하면서 이른바 해상 완충 물량, 그러니까 유조선에 쟁여놓은 물량이 전 세계 그 시장에다 공급되는 시간, 공급량 자체가 얼마로 줄었다? 43일치로 감소했습니다. 이 말이 복잡하게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요 하이리스크 원유하고 콘덴세이트를 갖다가 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막 찾아다니고 그리고 엄청나게 사고 있다 이 소리가 됩니다. 참고로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하이리스크 원유하고 콘덴세이트의 이거 수출량이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하루 평균 500만 배럴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500만 배럴씩 팔리면서 해가지고 그때 기준으로 하면요 64일치 공급량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 3월 말 기준으로는 하루 평균 650만 배럴이 판매되면서 남은 공급량이 43일치밖에 안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것도 3월 말 기준입니다. 벌써 4월 달이 가지고 열흘이 지나갔죠.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다. 그리고 이 버퍼가 줄어들면은 이제 유가는 감당 안 될 정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제가 이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시스템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이 고위험 원유와 콘덴세이트 물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3월 말 기준으로 그렇다는 소리죠. 상당히 심각한 소리라는 걸 제가 요즘 뭐 계속해서 상당히 심각하다 소리를 계속 하는데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앞으로 정말 최소 우한폐렴급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실 게 그때와 달리 우한폐렴은 특정 날에 대해 가지고 뭐 봉쇄되고 사람들 마스크 쓰라 하고 이래 결정이 났지요. 근데 이거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은근히 사람들 갖다가 말려 죽이는 스타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본 후에 상황이 닥친 후에는, 그러니까 현실을 인식한 후에는요 늦어도 너무 늦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여튼 억수로 심각하다는 거. 자, 넘어가고요. 또 너무 느려진다 또. 네, 이거는 브렌트 현물 가격. 제가 말씀드렸죠. 5만 6월물 해가지고 말씀드렸죠. 현물하고 지금 선물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브렌트 해가지고 현물 가격을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그 얘기입니다. 자, 한 달 넘게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해 손실된 물량, 이거 지금 생산 자체가 최소 1100만 배럴, 하루 평균 1100만 배럴이 지금 완전히 사라졌어요. 전 세계 공급량에 있어서 11%가 날아간 겁니다. 지금 이 물량을 보충하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 정유사들이 북해 원유, 뭡니까? 브렌트유죠. 브렌트유 원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이거는 뭐 퍼스트 먼스 퓨처,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죠. 브렌트유 선물이고요. 이건 데이티드 브렌트유, 이거는 뭡니까? 현물 브렌트입니다. 현물, 즉시 인도 가능한 브렌트유가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하여간에 말씀드리면 총력을 기울이면서 이거 원유 브렌트유 원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북해 원유, 즉 브렌트유 즉시 인도 가격이 1배럴에 132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그 전에 얼마였습니까? 140달러 넘어갔던 겁니다. 하여간 132달러까지 다시 또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브렌트유 6월물 선물 계약, 여기죠. 6월물 선물 계약. 6월물 선물 계약은 이 차트 기준으로 1배럴에 95달러 부근에 머물면서
현물 공급과 선물 가격 사이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이게 그냥 얼추 비슷하게 갔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3월 달 들어가면서부터 이 격차가 미친 듯이 벌어지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쭉쭉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파이낸셜 타임스가 인용한 LSEG, 이게 뭡니까? LSEG가 그 런던 거래소 쪽에서 나오는 데이터 리서치 자료인데, LSEG 자료에 따르면 또 다른 즉시 인도 기준 유가 표준인 포티스 브랜드의 경우 4월 9일 기준에서 1배럴에 147달러 가깝게 거래되는데, 이는 현물 시장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선물하고 따로 놀잖아요. 선물하고 현물하고는 따로 완전히 놀고 있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우짜가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온 기사인데 그냥 뭐 아주 캡처합니다. 이거 또 유료라 가지고 뭐 이렇게 캡처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그래. 하여간 뭐 그림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래 텍스트라도 올려놓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소제목은 유럽 항공유 부족에 직면했다, 이게 됩니다. 국제공항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ACI라고 되어 있는데, 국제공항협의회 유럽 쪽에서 말하는 겁니다. 요 유럽 해가지고 유럽 ACI라고 되어 있죠.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유럽 국제공항협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이 3주 안에 완전히 재개방되지 않을 경우, 그렇죠. 3주 안에 완전히 fully reopen, 완전히 재개방되지 않을 경우 유럽 전역에서, 유럽 연합 전역에서 항공유 부족 현상이 체계적으로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시스테믹 쇼티지. 이게 상당히 위험한 말이죠. 시스테믹. 체계적으로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래가지고 경고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한 아포스 톨로스 지지 코스타스 EU 유럽연합 친환경 교통 관광 집행위원, 이름도 더럽게 기네. 하여튼 이 집행위원은 항공유 가용성에 대한 공항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선제적인 모니터링과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향후 3주 이내에 유의미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재개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에서 체계적인 항공유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며, 항공여행이 많은 여름 뭡니까? 여름에 관광 수요가 많잖아요. 유럽에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유럽 경제들이 의존하는 관광 생태계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첨언했습니다. 참고로 이거 파이낸셜 타임스 나온 거하고는 여기까지 소개하고, 우자가 또 첨언을 해보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일부, 특히 어디 캘리포니아, 페루, 요 정도가 일단은 꼽힙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일부 지역에서의 연료 부족 사태는요 불가피해지고 있었고요. 이거는 어차피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그리고 항공유, 제트퓨얼, 항공유 부족은요 100% 예측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하고 이거 시스테믹 쇼티지,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해가지고 아예 지금 완전히 부족 사태가 일어난다, 아예 비행기도 못 돌릴 정도가 된다, 이거는요 현재로서는 해결책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것도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해외여행 가실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요. 자, 요번에 가지고 소제목을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 급등세 지속 전망이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차트는 블룸버그고요. 기사도 블룸버그 기사를 갖다가 바탕으로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수석 투자 전략가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하트넷이 글로벌 지정학적 및 거시 경제적 혼란 속에서 향후 몇 년간 투자자들이 원자재에 몰려들 것이다. 자, 오렌지색이죠. 노란색, 오렌지색, 이거 됩니다. 몰려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트넷은 투자자들이 리스크, 위험, 인플레이션, 그리고 달러 약세에 대한 해지 수단을 찾으면서 2020년대,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10년대, 2020년대 후반에는 채권을 제외한 모든 것, 특정하면 국채가 되겠죠. 채권을 제외한 모든 것 투자 전략에서 주식이 아닌 원자재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거다, 수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트넷이 전망했고요. 재정 과잉, 여기서 또 단어를 갖다가 피지컬 엑세스 해가지고 재정 과잉이라는데, 간단히 말해서 빚을 갖다가 미친 듯이 내는 거죠. 자, 재정 과잉은 향후 몇 년 동안 국채 시장에서 약세장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지만
강세장은 없을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하트넷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인기가 좋을 거다. 예, 그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또 소제목으로 해가지고 미국하고 유럽연합이 핵심 광물 협력을 갖다가 곧 발표할 거다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에 대한 광물 공급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핵심 광물 생산 및 확보에 대한 협력안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블룸버그가 입수한 액션 플랜, 그러니까 행동계획 초안에 따르면 최저 가격제 도입, 그러니까 저 이재명이 하는 최고 가격제가 아니라 최저 가격제. 그러니까 최저 가격제 도입은 뭐가 됩니까? 생산자를 위해서 최저 가격제를 유지해 주겠다 이 소리죠. 최저 가격제 도입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중국 외에 중국 밖에 있는 공급업체들을 우대하고, 그리고 표준 재정 스탠다드 갖다가 기준을 갖다가 제정하고 투자 공동 프로젝트 추진 중국 등 국가의 공급 차질 발생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해가지고 미국과 유럽이 현재 액션 플랜을 거의 가지고 합의가 되는 수준에 있다. 이게 해가지고 블룸버그가 얘기한 겁니다. 자, 미국과 유럽 연합 양측은 미사일 유도 시스템, 전투기, 전기 자동차 등 거의 모든 현대 기술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해, 그러니까 히토류죠. 막 까놓고 말하지 히토류가 되죠. 해가지고 쭉 여기 나와 있잖아요. 게르마늄 나와 있고 하여튼 히토류가 되어 있습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다자간 협약 체결도 모색하고 있다고 하네요. 관련해서 웃다가 그 트럼프가 일본하고 맺은 그 관세 협정 이거 자체에 숨어 있는 게 그 히토류 같은 광물 자원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또 본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여기 뭐 우리나라도 낀 게 있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도 텅스텐 이런 게 있죠. 텅스텐 엄청 많이 나오죠. 뭐 이것도 다 히토류입니다. 그런데 우짜가 계속 얘기해 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 히토류는 전 세계에 풍부하게 널려 있습니다. 중국에만 있다? 아닙니다. 히토류는요 전 세계 곳곳에 뭐 온천지에 풍부하게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채굴하고 가공 과정에서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억수로 심각한 오염을 유발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히토류의 경우.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 서방 국가들 미국하고 유럽 친구들의 경우 이 과정, 즉 오염이 발생하는 이 과정, 채굴하고 가공 과정을 갖다가 중국에게 떠넘겨버리는데 꺼리낌이 없었지요. 예, 그런데 이제 지그들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 소리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지 한번 궁금하다 이렇게 우짜가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 가지고요. 네, 이거 해가지고 미국의 세컨드 인플레이션 웨이브, 뭐 우짜 유튜브 들으신 분들은 기가 따까리 앉을 정도로 계속 들으셨던 미국이 이제 2차 인플레이션 웨이브를 탈 기다라는 소리를 갖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짐이 실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미국의 CPI 인플레이션율은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월에 2.4%인데 3월에 3.3%로 많이 뛰었고요.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MOM 요거죠. MOM 해가지고 보면은 요거 CPI 요게 됩니다. MOM의 경우에는 2월에 0.3%인데 9월에 0.87 반올림에서 0.9%로 이거 많이 튀었습니다. 엄청 튀었죠. 예, 보면 이게 우한폐렴 때 돈 뿌려가지고 올라가던 건데 지금 또 요 꼴이 난다. 아무리 봐도 우한폐렴 때하고 비슷한 거 꼬라지가 냄새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간에 미국의 CPI 인플레이션율이 해가지고 갑자기 급상승, MOM 데이터를 봤어도 급상승하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코어 CPI 근원물가지수 요것도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월에 2.5%인데 3월에 2.6%로 요것도 살짝 상승했고요. 그런데 MOM으로 해가지고는 0.2%에서 2월과 동일하게 3월에도 0.2%로 나왔습니다. 자, 넘어가가지고요. 예, 요거는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간만에 미시건대 데이터 발표해가지고 나왔으니까 소개됩니다. 왜? 3월달 데이터 해가지고 나왔으니까 예, 말씀드려봅니다. 물론 이거 예비 데이터입니다. 예, 예비 데이터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참고로 미시건대 데이터의 경우 확정 파이널 데이터보다 예비 데이터를 더 잘 쳐줍니다. 시장에서. 자, 말씀드려보면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 데이터인데 3월에 53.3이었는데 4월에 47.6으로 퍼른 거죠.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커런트 컨디션, 그러니까 현재 그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3월에
55.8이었는데 4월에 50.1 허연 거죠. 이것도 해가지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컨슈머 익스펙테이션 향후 경기 예상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된다? 3월에 51.7이었는데 4월에 46.1 노란 거 이거 오렌지색이죠. 노란 거 이것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한 5포인트 정도 이상 해가지고 뚝뚝뚝 다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1년짜리 인플레이션 예상 그리고 5년 10년짜리 인플레이션 예상도 말씀드려보면 미시건대 1년 인플레이션 예상치 이것도 다 예비 데이터입니다. 이 1년짜리 인플레이션 예상은 3월에 3.8%인데 4월에 4.8% 아이고 튀죠. 막 이래 튑니다. 엄청 튀었다 이게 되고요. 그리고 5년에서 10년 향후 인플레이션 예상 이것도 예비 데이터인데 3월에 3.2%인데 4월에 3.4%로 이것도 상승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문자가 계속해서 세컨드 인플레이션 웨이브를 갖다가 올 거다라고 주당장 얘기했는데 이게 실제로 실현이 될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근데 문자가 보기에는 이미 확정이라고 봅니다. 자, 넘어가지고요. 요거는 또 사모신용 얘기 또 해야죠. 사모신용 위기는 확산 중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려 봅니다. 자료는 헬자로 엣지에서 나온 거고요. 투자자들이 2026년 1사분기 사모신용 펀드들에서 요구한 환매 규모는 140억 달러인데 여기 대표적인 사모신용 이쪽입니다. 뭐 블루아울 크레딧 인컴, 뭐 클리프 워터 해가지고 뭐 RS, 뭐 아폴로, 뭐 노스, 뭐 여러 가지 쪽 있죠. 뭐 많습니다. 막 KKR 뭘도 있고 이런데 하여간에 이거 1사분기에 요구한 환매 요구한 규모가 140억 달러인데 이거 사상 최대 규모고요. 2025년 4사분기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보시면 2025년 4사분기가 요거죠. 오렌지색. 근데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죠. 이 중에서 딱 50%만 승인됐습니다. 뭐가 환매해달라는 금액 중에 50%만 승인이 되고요. 나머지 금액으로 70억 달러에 달하는 환매 요청이 미충족 상태, 그러니까 안 준다 이거죠. 미충족 상태로 남아서 업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를 기록 중입니다. 블루아울 테크놀로지 인컴 해가지고 요 펀드의 경우 규모가 어떻게 된다? 펀드 규모가 62억 달러 규모인데 그 중에서 41%가 환매 요청을 받으면서 두 분기 전 그러니까 2025년 3, 4분기죠. 요거죠. 녹색. 3, 4분기에 약 3% 환매 요청 규모가 3%인데 여기서 미친 듯이 폭발했다. 어떻게? 40%가 넘어갑니다. 41%고요. 이어서 블루아울의 크레딧 인컴 이 펀드 이거 역시 해가지고 22% 환매 요청을 받았는데요. 전분기 2025년 4, 4분기에 얼마 했다? 1.5% 해가지고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5% 이게 그 전전분기죠. 그러니까 2025년 3, 4분기 해가지고 1.5% 했던 것이 지금 2026년 1, 4분기에 무려 얼마다? 22%까지 환매 규모가 폭증했다. 이게 됩니다. 블루아울 대표적으로 블루아울만 말씀드리는데 그 영상 저 시간 때문에 블루아울만 말씀드리는데 블루아울은 두 펀드 모두 환매 한도를 5%로 설정했는데요. 덕분에 각각 35%, 17%의 환매 요청이 미충족 상태, 돈 안 준다 이거로 남아서 업계 최고 수준을 갖다가 현재 기록 중이고요. 나머지 뭐 이거 클립버라 뭐 등등 아폴로 해가지고 뭐 RS 뭐 아폴로 블랙스톤 뭐 쭉 다 있죠. 뭐 KKR 이런 다른 사모 신용 펀드들 역시 같은 기간 이거 2025년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2026년 1, 4분기 요 기간 동안 똑같이 환매해달라는 규모가 2배에서 3배로 해서 증가했습니다. 블루아울에서 시작된 헐값 매각은 이제 업계 전체로 확산돼서 상장된 BDC 뭡니까?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컴퍼니 우리나라 말로 기업 성장 투자 기구 이 회사들의 주식들이 사상 최저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끊을 때가 다 됐네요. 자, 4월 10일로 끝나는 주 기준. 그러니까 4월 10일로 끝나는 주 기준해서 베이커 휴즈의 오일 리그 카운트. 그러니까 석유 드릴링이죠. 기름 드릴링 숫자는 전주와 똑같이 411개로 변동이 없었고요. 토탈 리그 카운트 전체 천연가스 포함한 전체 드릴링 숫자는 전주에 548개, 548개에서 545개로 3개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나오죠. 산수가 천연가스가 3개가 감소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4월 11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하루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